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 안 한 거는 그냥 걔 형상을 그냥 대충 있게 이제 이렇게 이쪽도 잘라내야지. 이왕 이렇게 생긴 거죠? 맞아요? 그렇으면 여기 윗면하고 아랫면은 없다 보고 얘를 펼쳐서 모양 만들래요. 펼쳐서. 그래서 위에하고 아래는 없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고 아래 거 없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돼서 얘가 기준이 돼서 펼친 모양 만들래. 봐요. 이쪽이죠? 이쪽, 그 다음에 이 면적, 그 다음에 요 면적,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면적, 그 다음에 이쪽 면적, 그 다음에 이쪽 면적, 그 다음에 이쪽 면적, 이쪽 면적. 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서 물체를 볼 수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이제 면마다 물체를 보면서 얘를 펴서 생각할 수 있니? 그거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펴볼게요. 자동차에서 판금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판금도 한번 해보십니다. 스티메탈이라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를 쪼갤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이제 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피면 이렇게 모양 나오죠. 이게 전개돼요. 재밌겠죠? 거짓말 해줄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전기도 모양이야. 그러면 이 전기도 모양하고 똑같은 거 찾으래. 그러면 얘를 몰라도 면하고 어떻게 보면서 돌려서 생각하면 돼. 뭐 자식 얘도 뭐 무슨 관계야? 투상 관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뭐 자식 그래서 폈을 때 모양이 몇 번인데요? 1번하고 같게. 뭐 자식 여기 돼요? 여기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말은 여기가 기준이 돼서 윗면하고 아랫면은 없고 두께를 갖는 형상일 때 이면 기준으로 폈을 때 모양은 무슨 모양이니? 그거 찾으래.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아, 그 뜻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공부 자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지금 C는 무슨 의미니? C는 여기 45도라 썼는데 이게 45가 아니고 정확히 뭐예요? 45도 못되기를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 45도 못되기는 뭐야? 45도 못되기는 우리가 45도 못되기는 요 교점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0이고 여기서부터 거리 10 위치에서 이렇게 자르라는 얘기죠. 맞아요? 요 간이 몇 도야? 요 간이 45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 별의 길이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지 이 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0의 뜻하는 것은 얘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로할 때 수문선하고 외형선하고 겹치면 투상도 그릴 때 수문선하고 외형선하고 겹치면 뭐 위주로 그려? 외형선 위주로 그리죠? 이건 아시죠? 그래서 외순절중 무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상도 그릴 때 두 개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서 겹친대요.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위주로 그려? 외형선 위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이렇게 위주로 그립니다. 그래서 선이 겹칠 때 뭐 위주로 그리니? 그래서 1번이 답이겠죠? 네. 그럼 이제 구멍과 축의 일부분에 필요한 경우 A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옳다면 O, X 이렇게 쓰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 축에 끼워 맞춤이 14에 H7이래. 그럼 이제 그러면 여기에 조립되는 구멍은 0부터 플러스 0.1이래. 그럼 이제 그래서 7수 이렇게 나눠서 하나의 축에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면 다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치수가 오르니 그래 보면 전체 치수 공차가 오른지 틀린지 알아보래요. 그러면 지금 이 공차가 얼마예요? 이 치수 형차가 0.3이죠. 여기 유치수 형차 얼마예요? 0.4죠. 그러면 여기에 유치수 형차는 얼마가 돼야 돼? 0.7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 한마디 하시. 그 다음에 우리가 CAD에서 트립은 뭐예요? 트립 명령어는 불필요한 부위를 잘라내는 명령어죠. 그 다음 필렛은 직선이나 곡선에 만드는 부분을 둥글게 만드는 명령어죠. 우리 도구라고 그랬는데 그냥 명령어를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챔퍼는 두 직선에 만드는 모션을 비교해서 깎는 명령어죠. 맞아요? 지금 솔리드웍스로 배우나요? 파티아로 배우나요? 볼게요. 그냥 눈으로 보십니다. 눈으로 그냥 보는 것도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제품 형상을 구매를 몇 도 주냐면 금형에서 제품 형상의 구매는 2도 정도 줍니다. 구매가 없으면 이게 제품이 잘 빠질까 안 빠질까? 이게 뭔 말인지 제가 볼게요. 그냥 2도 정도 줘요. 금형에서 필렛 쳐야 되나? 필렛도 안 치면 뭐라고 그러지? 얘를 이 정도로 줄게. 이게 제품이래.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막 그렸는데, 그래서 자동차에 뭐가 많냐면, 플라스틱 사출품이 많아요. 그쵸? 예, 그 플라스틱 사출품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우리가 제품이래. 제품이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게 제품이라고 그러면 얘를 금형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금형틀을 제가 만들어 볼게. 지금 뭐 얘기하는지 잠깐 보면 됩니다.
제가 칠수 없이 그냥 대충 만들어서 형상이 안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좀만 참. 보여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보면 내가 이제 금형틀을 만들었어요. 금형 이제 볼게. 그래서 이렇게 금형틀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품이죠. 맞아요. 얘가 볼록보고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코아라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목부가 있죠. 이 오목부가 캐비티라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다시 조립해 볼게요. 난 단면 쳐볼게. 화면 쳐서 이렇게 보면 제품을 제가 잠깐 숨겨보면 제품에 지금 위에랑 캐비티하고 밑에 코어하고 금형이 붙어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플라스틱 녹은 게 여기에 주사입치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줘요. 그 플라스틱 녹은 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게 채우죠. 맞아요. 채워서 뭘 만드냐면 이제 제품을 만들어.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이 틀에 의해서. 이거 알지? 그럼 이 제품이 잘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이 플라스틱 굳은 걸 이제 빼야 될 거예요. 위에 있는 캐비티를 들어 올리고, 제품이 이제 플라스틱 안에 굳어서 제품이 나와야 되면, 제품이 어떻게 잘 빠져야죠? 빠지려면 여기다 뭘 줘요? 구배가 들어간다고. 뭐만 자식? 그래서 이 문제가 뭔 말이냐면, 금형의 성형 제조할 때 설계 시 뽑기를 위해서 뽑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라. 이 말은 금형에서 성형된 부품을 쉽게 빼게 할 수 있도록 부품의 수직면에 뭘 줘요? 경사를 준다고. 고마 자식. 그래서 경사를 써야지 빼질 거 아니야. 고마 자식. 에? 보인답니다. 제 말 이해 가나? 네. 그 다음에 얘를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은 뭐니?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얘는 1번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 치수 중심선, 그 다음에 뭐 치수 구조선 이런 건 아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잠깐 볼게요. 우리가 9번 잠깐 볼게요. 9번. 할까요? 우리가 암나사 또는 수나사, 미터 보통나사를 M으로 표현합니다. 그쵸? 맞아요.
우리가 미터 나사는 뭐로 표현해? 기호로. 미터 나사는 기호로 뭐로 표현해요? M으로 표현해. 그러면 미터 나사는 단위가 뭘까요? 호칭질의 단위가. 호칭질의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이제 그러면 나사산의 각은 몇 도일까? 미터 나사의 나사산의 각은 60도죠. 그래서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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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뭐가 돼요? 산. 여기가 뭐가 돼요? 골이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프랭크면이라고 그래요. 프랭크면. 이 프랭크면과 이 프랭크면 사이에 이 각이 몇 도라고? 60도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단위가 밀리미터인 것을 미터 나사라 얘기해 우선. 그럼 되지? 근데 이렇게 있죠? 맞아요? 미터 나사는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미터 나사는 다시 두 개로 나누는데 뭐로 나눠지냐면 미터 가는 나사랑 미터 보통 나사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터 보통 나사가 있고 미터 가는 나사가 있는데 미터 보통 나사는 호칭 지름이 호칭 지름에 따라 피치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미터 가는 나사는 호칭 지름에 따라 피치가 지금 보면 1도 있고 0.75도 있고 1.25도 있고 1도 있고 0.75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미터 가는 나사는 피치 값이 어떻게 여러 개 있어. 뭐냐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터 보통 나사는 피치 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M, 10 이렇게 썼대. 그러면 이거 무슨 나사야? 미터 보통 나사야. 근데 미터 가는 나사는 피치가 M11 때 여러 개 있죠? 맞아요? 그래서 M, 10 곱하기 1 이렇게 썼대. 다시 얘기하면 피치까지 써주는 거는 미터 가는 나사라 얘기하고 피치를 안 써주는 거는 미터 보통 나사야. 왜 그러냐면 미터 보통 나사는 피치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략합니다. 정말 잘생. 뭐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M3일 때 피치가 0.5래. M11일 때 피치가 1.5래. 그럼 되지? 돼요? 네. 그럼 얘는 뭘 얘기하냐면 미터 보통 나사를 얘기해. 피치가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M3일 때 피치가 0.5짜리 M3일 때 피치가 0.5인데 여기에서 안 찌르면 얼마래요? 2.459래. 그럼 이 값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규격에 보면 M3일 때 바깥 찌르면 3이고 그 다음에 안 찌르면 2.459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순화사 있죠?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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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 이렇게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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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 이렇게 순화사가 있죠? 맞아요? 요 산부터 순화사에서 요 산까지 거리를 뭐라고 그래? 산까지와 산에서 산까지의 지름 이걸 바깥 지름이라 얘기해. 근데 우리 순화사에서 이 골과 골, 요 골과 골에 해당되는 지름을 우리가 순화사일 때는 무슨 지름? 네. 골 지름이라 얘기해. 그럼 이제 그러면 M3일 때 이 골 지름이 얼마래요? 2.459래. 근데 앞나사를 볼게요. 이번에 앞나사. 그럼 이제 앞나사는 뭐예요? 순화사에 만드는 게 아니고 원통 내경면에 만드는 게 앞나사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잘라볼게요. 잘라보면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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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 이렇게 있고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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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그러면 여기가 사니까 여기가 사니까 앞나사일 때 앞나사일 때 여기가 산일까 여기가 산일까? 네, 요 안쪽에서 일단 순화사 다시 볼게요. 순화사 보면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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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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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 산이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보이는 게 산이야. 그러면 앞나사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지 이게 안 보이죠?
그쵸? 보이는 게 산이야. 그러면 산이 어디 있어? 수나 쌓일 때 산은 바깥에 있고 암나 쌓일 때 산은 안쪽에 있죠. 그래서 암나 쌓일 때 뭐야 이게? 안찌름에 해당돼. 해도 돼요? 네? 자, 말이 가요. 눈에 보이는 게 산이야. 그래서 암나산은 산이 얘가 눈에 보이죠. 얘가 눈에 보니까 이걸 산이라고 그래. 근데 산이 안쪽에 있어서 안찌름. 수나사일 때 산이 바깥에 있어서 바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암나산 만들려고 그래. 암나산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탭들이 가지고 만들어요. 탭들이. 근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구멍 뚫어. 네, 구멍부터 뚫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구멍부터 이렇게 뚫어. 맞아요? 구멍 뚫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산골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든 거죠. 맞아요? 그러면 산골 이렇게 뚫어서 지금 암나사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안찌름보다 어떻게 해? 이 안찌름보다 구멍을 작게 뚫어야 될까? 크게 뚫어야 될까? 작게 뚫어야죠. 맞아요. 깎아서 만든 거니까. 구멍을 안찌름보다 어떻게 해? 작게 뚫은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산골 이렇게 깎아서 내가 원하는 안찌름하고 바깥찌름 안찌름하고 여기 골지름 만드는 거죠? 정말 자신. 그래서 우리 규격에 뭐가 나오냐면, 얘 몰라도 봐요. 우리가 M3이면 아까 안찌름이 2.45였죠? 그러면 원래 드릴 직경이 다 나와, 규격이. 그러면 M3이 피치가 아까 얼마야? 0.5죠? 그럼 되지? 네. 그럼 되지? 그럼 돼요. 네. M3이 얼마? 여기 지금 안찌름이 얼마야? 2.459죠? 돼요? 이 안찌름이 2.45가 맞긴 한데, 안찌름이 2.45로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지금 드릴이 2.45짜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정말 알지? 드릴 직경도 뭐야 다? 규격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찾으면 되냐면, 안찌름보다 그냥 가까운 큰 거 찾으면 돼. 맞아요? 이 표현을 몰라도. 정말 자신. 정말 자신. 우선 가공자는 이 표 보고 가공해요. 가공하는데 M3에 0.5면 안찌름이 2.45가 되는데 드릴로 얼마 들어? 2.5짜리 판 2.5짜리 드릴로 구멍 뚫고 탭을 냅니다. 정말 자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 크기랑 가장 가까운 값을 찾으면 돼요. 결론은. 정말 자신. 그래서 안찌름이 3.24이죠. 그럼 여기랑 가장 가까운 게 3.3이죠. 맞아요? 네. 안찌름 4.9일치죠. 여기랑 가장 가까운 게 5잖아.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정말 자신.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버리어 캘리퍼스의 사용 방법을 아냐? 측정기 사용 방법을 아냐? 그걸 물어봐.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볼게요. 측정기 눈금 있는 법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버리어 캘리퍼스 볼게요. 버리어 캘리퍼스 보면 여기가 뭐냐? 위에가 뭐냐면 어미자예요. 밑에가 아들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버리어 캘리퍼스 보면 버리어 캘리퍼스는 우리가 외측 즉 바깥찌름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측, 그래서 안찌름을 측정이 가능합니다. 안찌름 측정이 가능합니다. 되지? 그래서 버니어는 안찌름 측정도 가능하고, 바깥찌름 측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이 측정도 가능해요. 깊이 바에 의해서.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눈금은 어미자 눈금이라 얘기하고, 여기에 있는 눈금은 아들자 눈금이라 얘기해. 해도 되지? 여기서 보면 어미자 눈금 보면 10, 11, 12, 13, 14, 15죠. 그러면 지금 어미자 눈금하고 아들자 눈금 0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15보다 크고
16보다는 작을 거야. 측정값이. 그러면 15보다 크고 16보다 측정값이 작다고. 되지? 그러면 여기 지금 15보다 0이 여기 안 붙었죠? 이 시험분에 안 붙었죠? 이 0이 아들자 0이 이 시험분에 안 붙었죠? 그러면 15보다 크다는 얘기야. 되지? 그럼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1 나누기 58이 얼마일까요? 0.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 방은 뭔 말이냐면 요 한 묶음이 얼마야? 0.02란 얘기예요. 되지? 그러면 여기가 1인데 그럼 1 값은 얼마야? 0.1이 되죠? 0.02, 0.02, 0.02, 0.02, 0.02니까 0.02, 0.04, 0.06, 0.08, 그 다음에 얼마야? 0.1이 될 거 아니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걸 찾으면 돼. 이 눈금하고 만나는 거 보니까 얘가 만나는 거 같네? 해도 돼요? 네. 어미자하고 아들자하고 눈금이 여기서 만나는 거 같아. 1에서 만나죠? 그럼 아까 얼마였어? 15보다 컸죠? 맞아요? 그러니까 1에서 만나니까 15점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이해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볼게. 이제 원형 캐리스 보면 아들자하고 어미자 눈금이 있는데 지금 30, 여기 0, 아들자 눈금 0하고 어미자 눈금 볼게요. 그럼 여기 30이죠? 어미자 눈금이. 그러면 지금 아들자 눈금이 31보다 크고 32보다 작은 위치에 있죠? 0이.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야 우선? 31보다 큰 건 알아. 큰 건 아는데 그러면 31보다 얼마 정도 커야 되는지 값을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아들자 다음 눈금하고 어미자 다음 눈금이 만나는 부위를 찾아보면 돼. 만나는 부위 찾았더니 여기서 만난대. 해도 돼? 근데 한 눈금이 얼마야? 0.05래. 해도 되지? 그러면 한 눈금이 0.05, 그러면 여기가 0.1, 0.15, 0.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0.45죠? 맞나? 그럼 아까 31이었죠? 31보다 더 커. 얼마만큼 더 커? 0.45만큼 더 큰 거죠? 그래서 값이 얼마야? 31.45가 됩니다.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니어하고 마이크로미터는 많이 사용하는데 그 측정기를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 정말 자신. 그래서 31.45가 된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면 이 문제에서 보면 번호가 어딨지? 번호가 없나? 문제 번호가 없나요? 네. 번호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미터 볼게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미터는 우리가 슬리브하고 요 부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슬리브라 얘기하고 여기를 딤블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마이크로미터를 측정하는 방법, 눈곱이 읽는 법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슬리브고 여기가 딤블이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얘는 뭘 이용해서 만들어졌냐면 나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나사 보면 리드는 못 가요. 리드는 주수구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나사를 축방향으로 1회전 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를 리드라 얘기하죠. 그럼 한 줄 나사일 때 그 리드는 뭐가 돼요? 줄수 곱하기 피치인데 그런데 이제 나사가 한 줄이래. 그러면 요 피치만큼 이동하죠. 맞아요? 한 바퀴 돌렸을 때. 근데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피치만큼 이동하는데 얘를 몇 등분 했어? 얘를 50등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 바퀴 돌릴 때 1mm 가는데 50등분 했대. 그런데 이제 그래서 등분해갖고 얘를 전밀도로 맞춰놨는데 여기서 볼게요. 우선 지금 얘를 보면 한 묶음이 얼마냐면 0.01이 돼요. 해도 돼요? 네. 1mm를 50등분 했으니까 0.01이 됩니다. 한 묶음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1, 2, 3,
4, 5점. 맞아요? 얘는 뭐가 돼? 5.5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러면 0, 0.5, 1, 1.5, 2, 2.5, 3, 3.5, 4, 4.5 이렇게 된다고. 그만 자신. 한번 봐요. 그러면 여기 5고 얘 6이죠. 그러면 값은 6이잖아. 근데 6보다 크죠? 맞아요. 근데 얼마만큼 크냐면 여기서 만난 게 얼마야? 34하고 만나죠? 그러면 이쪽은 100분의 1이야. 되지? 그러면 35에다가 0.01 더 곱하니까 얼마가 돼? 0.35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6 더하기 0.35니까 6.35가 되겠죠? 34? 34에서 만나니까 되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가 실리고 여기가 뒷물인데 여기 보면 5, 6, 7, 8 그쵸? 8인데 여기 뭐야? 8.5죠? 그럼 8.5보다 크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실리부의 이 선하고 뒷물에 이 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4.4 여기가 얼마야? 0.44죠? 44에서 만나니까 그럼 되지? 또 8.5에다가 0.44 더하니까 8.94가 되겠죠? 그 말 가세요? 네. 이해했나? 네. 그러면 이제 직무 테스트 문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5, 16, 17.5점 맞아요? 17.5에다가 얘가 얼마야? 29점 맞아요? 그러면 얼마? 17.79 아이고 잘못됐네 그자 얘가 몇 번이야? 4번입니다 5번 자식 이해했나요? 이거 다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거를 우치 그렸고 우치 적은 거를 자치 그렸죠. 그럼 얘 몇 가법이야? 1법이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 지금 12번 문제 보면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물체가 이렇게 생겼을 때 평면도에서 필요한 투상도 구현을 해. 이제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얘 외형선이 다 숨겨진 거 외형선이 다 표시 안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외형선 표시 아래 그 말입니다. 5번 자신. 그 다음에 얘 보면 이런 현상이면 이 아크의 요 큰 모습이 보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수문선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상도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상관선은 원래 얘가 타원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얘를 일직선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투상할 때는. 그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투상도는 뭐예요? 요 수문선하고, 요 수문선하고, 요 수문선하고, 요 수문선이 없죠? 맞아요? 원통 형상에 뭘 표현해야 돼? 중심선 표현해야죠? 원통 형상에. 그럼 되지? 원통 형상의 중심선 표현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수문선이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여기 수문선 표현돼야 되고 이 라인 외형선이죠? 그 다음에 뚫린 것만 수문선이죠? 여기다 중심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투상도를 만들래. 보면 다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용접 들어갔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용접이 이거 무슨 용접이라 얘기할까요? 얘를 필렛 용접이라 얘기합니다. 필렛 용접일 때 용접 기호가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용접 기호 모양이 필렛 용접일 때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쪽 면에 뭐가 돼 있어? 이쪽 면에 필렛이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한쪽 면에만 필렛 돼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한쪽만 표현합니다. 만약에 여기 양쪽이 필렛 돼 있대. 그러면 양쪽이 필렛 돼 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다시. 가세요. 잠깐 볼게야지. 우리가 물체 내부 형상을 표현하려고 뭐해? 단면 치잖아. 맞아요? 수문성을 적게 표현하고 물체 내부 형상 표현하려고 단면 치는데 여기 보면 단면하면 안 되는 부품의 이름을 써달래. 단면하면 안 되는 부품의 이름을 써달래. 그러면 여기 잠깐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 있죠? 우리가 규격에 보면 ISO나 GC나 KS나 다 똑같아. 그러면 규격에 보면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은 우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득이 없어. 단면에도 이득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단면하면 오히려 오독해. 단면하면 오히려 오독해. 이건 단면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결합용 기계 요소. 이거 단면하면. 얘만 잘 들어야지. 여기 이제 잘 들어봐. 우리가 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은 그 기본적인 모양이 속이 꽉 찬 축이 있어요. 속이 꽉 찬 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실체 원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 샤프트 이렇게 해요. 속이 꽉 찬 축.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속이 빈 축이 있어. 해도 돼요? 이걸 중공 원축이라 얘기하죠. 이게 나중에 축 설계할 때, 축 역할 설계할 때 계산식이 달라져. 근데 이걸 중공 원축, 이게 실체 원축이라 얘기하는데 중공 원축은 단면 칠까 안 칠까? 이건 단면 쳐. 이건 단면 쳐면 이득이 있어. 내부에 있는 게 보이잖아. 맞아요? 근데 실체 원축은 단면 치면 이득이 있어? 없어. 단면 치든 안 치든 모양이 어떻게 돼? 똑같아. 그 말 가요? 단면 친 모양이랑 단면 안 친 모양이랑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단면 치면 해칭하니까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그럼 이상한 사람이야? 규격에 뭐라 나와? 해칭을 무조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칭은 뭐라 나오냐면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야? 뭐 아시? 그러니까 단면하든 안 하든 뭐야? 모양은 똑같은 거야? 정말 아시? 그 실체 원축은 단면해. 단면 안 해? 이득이 없죠. 근데 중공 원축은 어떻게 해? 얘는 단면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속이 꽉 찬 축, 실체 원축하고 모양 비슷한 게 뭐 있어요? 핀 있죠, 핀. 맞아요? 이득이 없어, 단면에도.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축인데, 속이 꽉 찬 축 얘기해. 그럼 이제, 결합용 기계에서 핀을 뭐 할 때 써? 물체를 결합할 때 쓰죠? 그러면 이 핀도 뭐야? 이득이 없어. 근데 이 핀은 이득도 없지만 결합용 기계에서죠? 맞아요? 제가 봐요. 근데 잘 들어. 우리가 롱깁스 길이 방향, 롱깁스 방향 이쪽으로만 안 치는 거야. 다 치지 않으면 이쪽 방향이 뭐가 다 축 방향이죠. 맞아? 이쪽 길이 방향은 이렇게 안 치는 거지. 이렇게는 자를까 안 자를까? 이렇게는 잘라.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쳐. 저 말이 가요? 축 방향, 길이 방향으로만 안 자르는 거야? 뭔 말이 가요? 저 말이 가? 저 말이 가? 그러면 축은 이렇게는 잘라. 이렇게는 안 잘라. 뭐가 자식?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빨리 잡게. 자 봐봐. 이 세 개만
머릿속에서 이해하면 내가 어느 부품을 단면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그럼 되지? 그러면 나 봐봐. 자르면 오히려 오도 가는 게 있어. 그냥 봐요. 물질영상이 이렇게 있대. 그러면 지금 원기둥하고 직육면체 있죠? 맞아? 그 원기둥하고 직육면체가 있으면 내가 여기다 뭘 대? 이거 볼까요? 미국 보강대에서. 맞아? 그러면 내가 얘를 단면 쳤어. 이렇게 단면 친 거야? 그럼 이제 단면 쳤다 그러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될까 해? 이렇게 되죠? 맞아? 얘를 잘라서 내가 그리면 모양이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어떤 모양을 가져오냐면 이 모양을 가져와. 우리 이해했나? 얘를 단면 쳐도 얘랑 똑같잖아. 정말 다시 내가 지금 보강대가 있는 형상을 내가 그려줬는데 가공자가 이렇게 가공해 온다고. 그래도 모양이 똑같잖아. 맞아요? 그러면 단면 치면 오히려 뭐가 돼? 오독의 염려가 있는 거야. 제 말 가요? 그래서 보강대는 리브는 단면 쳐 안 쳐? 안 치기로 했어. 그럼 되지? 그래서 보강대 리브는 단면 안 쳐요. 칠해줄게. 얘를 단면 쳤어 안 쳤어? 안 쳤습니다. 뭔 말이지? 이렇게 자르니까 오독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르니까 오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는 안 잘라. 근데 이렇게 자를까 안 자를까? 이렇게 잘라. 저 말이 가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나중에 몰랐지. 그래서 집에 가요. 이렇게는 잘라. 이렇게는 안 잘라. 저 말 아시? 그래서 리브도 뭐야? 길이 방향으로 안 잘라. 이렇게는 잘라. 아무 방향이나 다 자르는 게 아니라고. 한 번 알지? 그 다음에 오독에 염려를 주는 것들이 많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다 마시 나갈 때 마차 타고 다니죠? 그치도 아니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마차 밖에 생각하는데요. 축이 들어가죠? 축을 감싸는 걸 뭐라고 그래? 축을 감싸는 걸 어? 요치라 이게. 그럼 되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휠이 돼요. 그럼 되지? 그러면 보스하고 휠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연결해 주는 게 뭐야?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이거 뭐라고 그래? 암이다 얘기합니다. 그럼 되지? 그럼 되지?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잘라버려. 이렇게 잘라버려. 암까지 자른 거야? 뭐 하지? 이렇게 자르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그릴게. 이 모양이 된다고. 그러면 가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양을? 여기를 어떻게 가? 있는 걸로 가져온다고. 저 말이 가? 저 말이 가? 저 말이 가? 그래서 암은 이쪽이 길이 방향이야? 이렇게 길이 방향을 안 잘라. 암은 이렇게 잘라 안 잘라? 잘라. 뭐라 나오냐면 길이 방향으로 안 자르는 거지 이쪽을 잘라? 이쪽을 안 자르는 게 아니야? 뭐 하시? 그러면 안 자르니까 이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해도 되지? 해도 돼요. 이거 볼까요? 베어링. 되지? 그래서 얘가 베어링인데 지금 빨리 그려서 미안해요. 원래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만 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요? 외륜. 해도 되지? 얘를 뭐라고 할까요? 대륜. 해도 되지?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베어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미끄러운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어? 구름 베어링이라고 있어. 구름 베어링은 안에 전동체가 들어가. 전동체가 뭐가 들어가냐면 뭐예요? 볼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뭐예요? 롤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롤러가 들어가는 뭐야? 구름 베어링은 롤러 베어링이라 얘기하고, 볼이 들어가는 구름 베어링은 전동체가 볼 베어링이라 얘기해. 그래서 이제 또 얘를 뭐라고 그래? 전동체라 얘기합니다. 전동체가 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롤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뭐 들어갔어요? 볼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맞지?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베어링 그렸는데 볼까지 잘라버린 거야. 볼까지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볼까지 자른 거야. 여기 단면을 이렇게 단면을 볼까지 자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만들어? 우리를 치러 만들어 오죠. 정말 가요? 그래서 엉뚱하게 만들어 와. 그래서 이 볼은 잘라 안 잘라? 볼은 안 잘라. 이렇게 안 잘라. 안 자른 상태에서 추상해. 무만세. 저 말이 봐. 그러면 자르면 오히려 오두기 염려가 있어. 그래서 뭘 안 잘라? 베어링 볼 안 잘라. 무만세.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볼이 아닌 롤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롤러가 들어간 거 무슨 베어링? 롤러 베어링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제 롤러 잘랐어 안 잘랐어? 안 잘랐어? 그런데 이제 롤러도 안 잘라. 자르면 여기를 채워 가져와. 저 말 아시? 그래서 베어링 볼, 롤러 이런 거 잘라 안 잘라? 안 잘라. 오히려 더 오두기 염려를 줘. 동반자 씨? 저 말이 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어의 이 리브, 암 이런 것들 뭐야? 오두기 염려를 줘서 안 잘라. 출근 이득이 없어. 베어링 볼 오두기 염려가 있어. 안 잘라. 뭔가 아시?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어요? 키. 그런데 이제 멈춤 나사, 그 다음에 핀, 너트, 볼트 이게 다 뭐야? 결합용 기계 요소죠. 그런데 이제 결합용 기계 요소는 다 안 잘라.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래서 핀, 볼트, 이거 결합용이죠. 너트, 결합용이죠. 코터, 이것도 결합용이죠. 코터, 그 다음 리벳, 이것도 결합용이죠. 너무 글씨 대충 썼나? 괜찮아요? 해도 되지? 그래서 뭐 나사, 뭐 키, 이것도 뭐야? 결합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봐봐. 지워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볼트를 하나 그릴게. 이렇게 그렸어. 볼트 이렇게 그렸어. 그런데 이제 그럼 얘 결합용 비식용이 있어져. 그럼 이게 뭐야? 축방향이죠? 맞아? 이게 축방향이냐 길이 방향이잖아. 이렇게는 잘라 안 잘라? 이렇게 잘라 안 잘라? 안 잘라. 이렇게는 자를까 안 자를까? 이렇게는 잘라. 뭔 말이야 씨? 그래서 얘도 길이 방향으로만 안 자르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자릅니다. 자 말이 가요? 해도 돼요? 핀, 볼트, 너트 다 마찬가지야? 해도 되지?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뭐해? 이거 언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키 아시나? 키 아시지? 얘가 키인데 얘도 이렇게 잘라 안 잘라? 안 잘라요. 이렇게 자를까 안 자를까? 이렇게 잘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이라고 해서 단면을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야. 길이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 안 해요. 뭔 말인지 아시? 그 다음에 우리가 단면을 표시하는 부품 이게 뭐 있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세 가지만 이해하면 돼. 잘라도 이득이 없는 거. 뭔 말인지 아시? 그 다음에 자르면 어떻게 해? 오히려 오독을 연결해 준 게 있어. 그 다음에 결합용 기계 요소는 다 안 잘라. 뭔 말인지 아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아시죠 이제? 그래서 얘가 8번을 못 가요. 핀. 그 다음에 7번은 베어링 볼이죠. 6번은 축이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 지금 당연하지? 않는 부품이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 이해나요? 그래서 이 전기도 모양은 그냥 보셔도 알죠? 뭔지. 그쵸? 이건 그냥 눈에 들어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주말에 나와서 블로그로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뭘 안 드렸냐면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나중에 도면 해독이라는 내용을 뭐 추가해서 뭐 얘기할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조부에 대한 허용치가 또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긴 했는데. 우리가 도면에 기입되어 있는 치수는 다 뭐예요? 양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물 제품이 있고 가공해서 만드는 제품이 있어. 그 주물 제품에 대한 치수 허용차가 틀리고 가공한 부위에 대한 치수 허용차가 틀려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 안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치수 허용차하고 허용하기 치수하고 끼워 맞춤에 대한 치수 허용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아는 거. 끼워 맞춤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그거 아는 게 제일 중요했었어. 그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선 오늘은 거기까지 보고 하여튼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이해가 안 가셨으면 죄송하고 공부하시다가 뭐 궁금한 거나 이해 안 가시는 게 있으면 와서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만 자세. 그래서 저 많이 봤죠. 돌아다니면 뒷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찾으려면 뒷골목으로 오셔야 돼요. 엄마 씨. 하여튼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 다음에 볼 기회 있으면 더 발전돼서 또 노력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